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구산초등학교 교사 최현주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범인교대 9일학번입니다. 아까 2로 시작하는 학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분이 대선배라면 저는 삼신할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 같은데요. 저는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박수를 치고 웃음을 지면서 행복한 아침맞이를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구산초등학교 교생실습학교 교사고요. 교생실습 7년차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정책지원단, 인천시 혁신이 들어오면서 같이 혁신학교를 1기로 운영하면서 혁신에 관련된 행복비움이라고 하거든요. 인천에서는 혁신이라는 말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말이 있어서 인천에서 공모를 했어요. 혁신학교 대신에 할 수 있는 말, 행복배움학교라고요. 적어도 저와 함께 했던 여러분에게는 인천으로 오시거나 실습을 경기도로 가시거나 할 때 각 도마다 혁신학교를 달리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인천은 뭐라 그랬죠? 다 같이 행복배움학교.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저녁을 안 드시고 와서 그러시나 힘이 없어 보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패기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 행복배움학교. 네. 그리고 저는 학교 밖에서 두 가지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에서 운영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연수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단체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제가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보시면 이런 얼굴이 떠요. 최현주 하면 저와 친구 맺기를 하시면 다양한 우리 뒤에 계시는 오늘 강의하신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저와 친구가 되는 정말 교실의 실천가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페이스북에 무궁무진한 많은 보고 배움 힘들이 있거든요. 책에서도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소통하시는 선생님들 만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와 함께 친구 되어주세요. 부탁드려요. 저는 아줌마 선생님으로서 작년에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동영상의 홍보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바보처럼 이렇게 막 하고 웃는 장면이 오는데요. 행복이 취한 모습을 구현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아이들 대표로 해서 한 푼의 어떤 보수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이렇게 홍보 모델로서 참여하는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인천시 홍보 모델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은 선생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우리 후배님들 들어주실 때 행복의 5가지 바이탈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5가지 바이탈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 이야기, 행복의 이야기에 좀 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빨간 글씨를 하면은 여러분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존중.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 관계.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성장.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유능. 당신이 잘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자율.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까?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요. 행복을 추구하는 유엔에서 행복을 사람들의 척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척도표가 있는데 제가 이 5가지를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같이 추려서 요약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 이 5가지 바이탈을 생각으로 기준으로 해서 행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 캐트릴 레드라는 유명한 행복 척도표가 있습니다. 0에서부터 10까지 사다리로 이렇게 10단계로 나누었을 때 아까 그 5가지를 총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나는 어느 쯤에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잠시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5가지 바이탈에서 사다리 척도표 10단계 중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의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다리의 어떤 마음 그 척도표에서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우리 후배님들이 움직일 수 있다면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저는 3가지 프레임에서 오늘 후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 과거의 어떤 패스트 프레임에서 바라본 교사 최현주에 대한 반투의 시간입니다. 저 이랬어요.
학교 업무는 탑다운으로 교장 선생님이 주시면 또 위에서 내려주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 그냥 특별히 뭔가 생각하지 않고 복사하고 붙여놓고 위에서 하라면 하고 교육활동 아무리 교육과정이 1차부터 9까지 흘러내려가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그냥 내 차대로 가고 그리고 클릭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매체들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냥 있는 거 가르치는 교과서 중심의 교사. 자, 생활교육. 교실은 내 왕국이더라. 내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했었고 연구활동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배려한다고 자꾸 저한테 친목을 주세요.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친목의 역할이 뭐냐? 맛있는 거 사다가 같이 얘기 나누는 그런 관계성 향상을 주려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다를 떨었던 그런 교사였어요. 물론 저 이것만 하진 않았고 뭐 이렇게 너무 자아비판적이고 참회록 같은 그런 네 가지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살았던 점이 있어서 참 부끄러웠던 과거를 감히 제가 후배님들한테 얘기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이 아니라 최근에 한 5, 6년 정도 행복과 혁신이 저한테 물밀듯이 찾아오면서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프레임에서 바라본 교사 체현주에 대한 챌린징과 여러 가지 액티비티, 액션들을 선생님들한테, 후배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혁신과 행복이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 행복과 혁신을 찾아다니면서 전국에 원격 연수가 아니라 진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뒤에 이미 발표하셨던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과 재작년에 제가 연수 실적을 보니까 한 해에 450시간 정도 집합 연수를 받았더라고요. 거의 토요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던 행복 수업과 그 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알아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배웠어요. 저는 인천의 보배가 됐습니다. 보배라는 건 값진 어떤 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후배님들 또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훌륭하신 보배님들이세요. 보고 배우고 계시잖아요. 자, 이러면서 생긴 것이 뭐냐면 저한테 소명의식이 생겼어요. 예전에 저는 교사라는 것은 잡이었어요. 돈벌이 수단. 두 번째는 조금 나이가 드니까 한번 나도 승진을 해봐야겠다라는 커리어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점점 내 것이 생기고 색깔이 생기면서 콜링으로 다가왔어요. 소명의식으로. 근데 그 콜링은 저 혼자 안 돼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냐면 동료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뭉클함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가 왔냐면 제 삶에 대한 프레임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교 업무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리고 교육적 상상력이 생기고 과연 이 교육적인 활동들을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Y에서 출발해서 How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교육활동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굳이 해야 된다면 그냥 교과서 중심으로 가도 되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뭔가 아이들에게 소질과 흥미와 적성을 맞춰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프로젝트 학습도 구성하고 그리고 또 제게 다가왔던 아이들에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행복 수업도 지속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생활교육은 존중과 배려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했는데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해해주고 기다림의 대상이 됐습니다. 연구활동은 이제는 만나서 집안 얘기, 자녀 얘기, 시부모님 얘기가 아니라 학습 공동체에서 공부하는 교사로서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실에서 했던 것들을 서로 피드백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피드 포워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어떻게 사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학교 밖에서는 제가 행복가교 작년에 올 8월이에요. 제가 행복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행복이 제가 혁신과 함께 여러 가지 공문을 이제 학교에 접수된 공문을 받아보면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행복을 연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켜주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뭔가 틀려요. 예전에 행복이라고 하면 강의적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되고 뭔가 논리적이고 뭔가 위에서 뭐 이렇게 윤리적인 것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것으로 갔는데 굉장히 과학적이고 통계적이고 오랜 종단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걸 알려주면서 저희에게 대접해주는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연수하면 1,500원짜리 맥심 커피와 초코파이 그런 것으로 다가왔는데
굉장히 존중부터 먼저 실천을 해줬어요. 품격 있는 연수를 실시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로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인문학 강의와 여러 것들이 저에게 어떤 삶의 질을 뭐라 그럴까 더 풍부하게 준다고 했을까요?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럼 교실로 갔을 때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브릿지 역할이 없었던 거예요. 그 브릿지 역할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배운 것을 우리가 한번 교실을 실천할 수 있는데 우리만의 독자적인 단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것이 행복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 행복가교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법인으로 올 8월에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을 했는데 제가 주축을 돼서 나는 약간 이 사회라든지 법인적 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에게 버거운 일이 있지만 바퀴를 굴려가는 정말 실질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밤이 깜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같이 정말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모여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승진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세요. 자, 지난 9월 9일 날 법인이 출범이 되면서 출범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드렸어요.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한양대학교 정재창 교수님과 또 서천석 회장님이라고 아이에 관해서 많이 상담하시는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요. 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센터장님이신 스린철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분들은 굳이 여기 왜 있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승진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왜 자발적인 봉사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지 왜 그럴까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좋은 날에 여기 왜 계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쳐가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 힘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학교 밖에 단체가 또 하나 있어요. 실천교육교사 모임입니다. 약간 행복을 추구하는 단체하고는 이름 틀린데 정말 교실에서 실천했던 것들을 같이 모여서 정말 뭔가 독립된 단체로서 교사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누구든지 와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10월 14일 날 교육 가슴 뛰는 두 글자로 5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하시는데요. 제가 일부 사회를 맡았고 그 운영진들과 사진 지원에 영광스럽게도 다 남자분이셔서 우연치 않게 그리고 180 이상의 장신들이셨어요. 저도 웬만하면 키가 큰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고 다른 여자분들도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 실전 교사 모임에서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그 운영팀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토요일 날에 오셔서 교실의 실천가들을 만나시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함께 교실에서 학교에서 풀지 못했던 것을 풀으시면서 회복되셔서 교실로 돌아가세요. 저희 단체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또 학교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부산 사랑하오라는 학습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부하는 선생님으로서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따서 같이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사실 이분들은 지금 교생 실습을 나오신 3학년 선생님이세요. 최근에 같이 모여서 듣고 갔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비주얼 띵킹이었어요. 자, 학기 초에 만나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공부하고 역량을 갖추는 그런 공동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교 교장실은 아니고요. 먼저 학교 교장실이에요. 저는 혁신학교 1기 운영자입니다. 지금 있는 부산초등학교도 교생실습학교로서 인천시 처음으로 혁신학교, 행복배움학교를 공모를 계획서를 냈고요. 어제 면담 실사를 받았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뭔가 가능성을 안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실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는 교장실 안에 뭔가 두근거리고 가기 싫고 거리감 있는 곳이었잖아요. 저희 학교 교장실은 이러지 않았어요. 배움이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관용적인 의자부터 없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테이블부터 바꿨어요.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교육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교사입니다. 함께 학교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함께 고민하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곧 여러분도 현장에 나가시면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 분장 같은 경우도 교장, 교감선생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는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대에서 배우고 나온 것을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학교라는 구조에서 교육적 상상력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교육적 상상력이 가미된 교육활동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하나만 제가 감히 보여드린다, 몇 가지 한다면 요거는 저희 학교 프로젝트 학습에서 제가 속한 5학년에서 행복 수업으로 아침맞이를 하는 그런 재구성의 한 나를 살리는 수호천사라는 큰 프로젝트 제목으로 그 중에 하나가 아침맞이였어요. 아침맞이를 행복약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파이팅하는 건데 모든 것은 교육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관된 것들을 갖다가 아침에 했는데 이왕이면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날만큼은 오게 하자. 그러면서 화이팅을 하고 레드카펫을 깔아줬어요. 그러면서 했던 장면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 사진을 여러 고민 끝에 이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왜 이 한 장을 가져왔을까요? 왜 이 사진을 가져왔을까요? 목공 수업 장면이에요. 프로젝트 수업 중에 하나로서. 자, 이 보시면 어느 한 아이도 놀고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엎드려 있거나 딴짓을 하는 아이가 없어요. 장난을 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최고로 아까 즐거운 수업, 의미 있는 수업,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순백의 백지장 같잖아요. 그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오롯이 교사의 몫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수업 콘텐츠를 갖고 제공을 한다면 아이들은 그게 맞춰서 몰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가서 이렇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도와주고 거기에서 가치가 공동체적인 어떤 협력과 그리고 도움과 그런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뭉클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던 어떤 교육적 상상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성장이 있고 배움이 있고 변해가는구나.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나의 퓨처 프레임, 버킷리스트.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과거도 봤고 지금 현재를 잠깐 우리 후배님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중견교사거든요. 저는 50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했어요. 승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 실천가로서 살아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저는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배운 것들은 행정가로서 가서 뭔가 합격을 하고 나서 뭔가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거기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권 밖에서 정말 자유롭게 행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이 아직 지금 저는 완결되진 않았습니다. 학교 안팎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리더로서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사실은 그 바운더리에서 현장 실천가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어떤 커뮤니티가 없어요. 제대로 된 공간이 없어요. 교사가 됐을 때. 제가 같이 함께 만들었던 그 단체에서 계속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업체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후원 스폰서를 받아서 교사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는 선생님들이 소진되고 뭔가 힘들었던 것을 회복시켜 나가는 프로그램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아카이브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롯이 기록이 돼서 책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제 미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저는 행복을 전하는 행복교사예요. 그래서 행복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 그냥 잘 모르지만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행복 수업은 체계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 O입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행복 수업은 종단 연구에서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들 데이터 통계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해서 교과서도 만들었고요. 지도서도 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발달 수준에 맞춰서 긍정심리학의 바탕을 둬서 프로그램이 나왔고요. 행복 수업은 행복하게 가르쳐야 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 교육은 행복한 교육과 다르다. OX. 굉장히 아리까리하죠?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그냥 저기 하신 거죠? 자, 행복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교육과 다르다고 그랬는데요. 보통 행복한 교육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요소, 교실에서의 문제적인 점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현재에 중점을 두는 수업이에요. 그렇지만 행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들, 우리 후배님들 샤워를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뜨거운 물과 미지근한 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적절히 조화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행복 수업은 교실에서의 어떤 아이들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적절히 그리고 이왕이면 그것을 갖다가 조화시켜서
내가 부정적인 요소를 치유적인 요소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연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소를 갖다 자꾸 연습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따른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행복 수업은 행복감 향상,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어딜 가서 해야 될까요? 교실이 아니라 상담소에서 가야 되겠죠. 이거는 X예요. 자, 행복 수업은 행복한 삶을 위한 관점, 습관, 문화를 안내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이 내재화시켜져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이 행복 수업을 하면 교사와 아이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계속 연습을 해나가기 때문에. 자, 선생님 이렇게 이런 체계적인 지식 기반으로 해서 행복 수업을 저는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삶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왜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받았을까요? 경제가 사회적인 소비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심리학자가 미치는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본 경제학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명명한 게 있어요. 행복의 3요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몰입, 즐거움, 의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몰입, 즐거움, 의미. 이것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행복하다고 봐요. 그리고 행복 수업은 이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과 세계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관점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그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점점 연습되어 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재화되는 과정을 아이들과 연습하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를 운운하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자율성을 가지고 관계성의 형성하는 유능감을 인정받으면서 뭔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오토노미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마음으로 관점을 바꿀 수 있어요. 감사하기, 남과 비교하지 않기, 그리고 목표 세우고 몰입하고 건강 지키기. 제가 9가지 시크릿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관계를 돈독히 하기, 나누기, 사과하기. 이 9가지 시크릿을 아이들하고 연습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크릿이 여기에 오롯이 담겨있고 저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주지교과, 그 다음에 기능교과 위에 정교과 위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서 지속적으로 10시간, 20시간을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모든 교육은 일회성의 행사성에서 끝나면 선생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오늘 중요한 거 용어 2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Broaden Build Theory. 시작! Broaden Build Theory. 자, TH 발음 잘하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Broaden Build Theory.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확장시켜주는 수업이 Broaden Build Theory예요.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행복 수업을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가 잘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 수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실시해야 한다. 행복한 수업은 당장에 뭔가가 성과가 나야 돼요. 행복 수업은 긴 안목으로 갈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수업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수업을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차시에 넣어서. 그리고 학습 공동체에서 나가 아닌 우리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 다 함께 사는 우리, 푸르른 목장길 따라 거침없이 아름답게 고려 큐레이터 해서 그 안에서 행복 수업이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수업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간단히 영상 하나 보고 제가 그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정말 좋은 일을 고마운 선생님에게 나눠주는 원더우먼을 개봉 첫날 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히어로즈에 관해서 같이 배우면서 이 아이는 마음 건강이 더 중요하대요. 노래 부르기로 하대요. 아이들이 1분 세바시를 했어요. 1분 세바시, 건강 지키기 세바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서 각자의 나름의 방법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자, 이 친구는 치아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는 친구. 자, 이 친구는 아토피가 너무 심하셔요. 그래서 건강 간식 챙겨 먹는 거. 자, 체력 단련, 윗몸 일으키를 손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친구는 마음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운 연주인데 리코더를 하고 있어요. 자, 5학년 2017년도 저희 재학년이고요. 작년에는 2016년도 아이를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만들고 건강 강식을 만들면서 생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장편적으로 여기서 보여드리기엔 너무나 아쉽지만 교육적 상상력 위해서 교실이 얼마나 많이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서요. 감사의 길을 저는 매일 쓰고 있습니다. 행복감을 전달해서 부모님들에게 드리고요. 미술과 체육과 음악에서 몰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음악에도 배우고 있어요. 과자로 이렇게 뭔가 행복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에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하는 과정에서 행복 수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수업 준비, 요거는 누가 저한테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저와 페이스북으로 친구 맺기 하시면 제가 진짜 이 짧은 시간 내는 이걸 어떻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노하우와 나름 녹익은 것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에서 이런 것들 넘어가고 별표 친 거 중심으로 해서 이따가 선생님하고 할까 지금 제가 그냥 할까 시간이 돼서 해야 되겠죠? 행복 수업의 교사의 기본 철학 마음가짐한 자세인데요. 저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아이들한테는 기다림과 이해고요. 조직의 공동체에서는 마중물이에요. 자, 마중물은 어떤 걸까요? 펌프질을 하기 위해서 물을 넣어서 더 잘 이끌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자, 조직은 남지만 사람은 떠나요. 그런 남을 떠날 때 제가 어떤 그 기여와 공로와 헌신들이 잘 해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정말 잘 들어주는, 제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와 교원을 평가하는 평가 방법인데요. 나쁜 점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정말 처음으로 만점을 받아봤어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제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학부모님들한테. 근데 묘하게 기분이 그래도 나름 좋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제가 반성했던 걸 피드백하면서 오래 녹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차분한 수업과 활발한 수업의 장단점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색깔을 갖고 임하면 돼요. 굳이 나는 차분한 성격인데 활발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굳이 애쓴다면 더 어색하고 이상해져요. 자, 그 다음에 포중의 의미와 필요성. 포중을 하지 마시고요. 응보적으로 뭔가 벌어주시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관찰한 걸 교사가 직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관찰한 거를 들어주고 사과하기와 용서하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너무 예를 들어 뭔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사과하렴 그러면 미안해, 괜찮아. 아이들 대부분 이래요. 뭘 미안하고 뭘 괜찮은지도 몰라요.
근데 구체적으로 정말 단계별인 사과와 용서하기를 알려줘야 되고요. 교사는 그 가운데서 문제점을 찾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서포터즈를 해야지 뭔가를 아이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질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혼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아니면 방과 후에 남겨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부적응 학생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행복 가능성. 저희 반에 굉장히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상황이. 오면은 빨간 토끼 눈을 하고 엎드려 자요.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밤 1시, 2시까지 케이블 TV를 보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불편한 감정을 먼저 얘기해요. 아이메시지로. 그러고 나서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해줬냐면 손을 잡아줬어요. 손을 잡아주고 누구누구야 나 오늘 네 얼굴을 다시 봐서 기뻐. 다시 학교에 나와줘서 고마워 하면서 토닥거려줬더니 약간 얘가 눈시울을 적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아마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뭔가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와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의 이해를 시켜줘야지 비난하고 질시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마음속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질문들을 제가 다 답변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티처빌에서도 뭔가 그 상담 선생님으로서 활동하면서 대부분의 고민들이 이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그동안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하기 전 처음이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친구를 찾으세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시면 누굴 찾아야 될까요? 수업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가시면 연구회 모임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좀 거리감이 있는 얘기긴 하지만 찾아다니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오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었죠. 교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수 중심의 클릭형 교사가 되지 마시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문해력이 딸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록하는 것에 약해요. 선생님들, 문해력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서 내가 나름대로 전문성,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문가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과 함께 녹익은다면 누구도 넘볼 수가 없어요. 여기 교수님도 앉아 계시지만 교수님은 학자세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현장 실천가예요. 그 벽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들 수 있는 우리는 파워가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선생님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발성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헌신이 따라요. 그리고 챌린징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삶이 필요할까요? 그릿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며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희를 개혁하고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교실 안에서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1년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How to be happy, 그 행복의 바이블과 같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9시까지 행복의 시크릿을 전해드렸는데 아마 머릿속에 잘 정립은 되진 않았지만 최현주라는 사람이 어떤 여자 쌤이 와서 경력교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고 갔었어. 그리고 한 번 더 알고 싶다라고 했으면 저는 오늘 되게 미닝풀한 시간이, 의미 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제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너무 약하냐. 다시 한번. 최현주. 자, 여러분 마음속에 최현주 심어주시고요. 오늘 스쳐가는 인연이었지만 눈 마주침 하시고 다시 한번 눈 마주침하고 오늘 짧은 시간 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